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효도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이렇게 한가득 또 써놨어요. 재밌게 한번 공부해 보아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했는데 제가 전 시간에 풍수지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럼 부모에게 선물 받은 나의 몸,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고마워야 되며 죽을 때까지 그 몸을 부모가 주신 대로 손상하지 않는 것도 효도의 방법이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처럼 첫 번째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건강한 것.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아플 때 보면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건강하게 잘만 자라다오 라는 기분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한테는 건강한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도와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불효가 이거와 상대적으로 내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와 자살하는 거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첫 번째 하나씩 할게요. 몸신, 몸체, 털럭발, 살갗부, 바들수, 어조사지, 아버지부, 어머니모. 신체, 나의 건강한 몸과 털럭발, 머리카락 하나하나, 살갗부, 피부 하나하나 다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손톱도 깎아서 다 상자에 넣어놓고요. 머리도 깎으면 다 상자에 넣어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가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혼정신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마운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안부를 계속 살피는 거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이불자리를 받으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볼게요. 해가 저물 혼, 정알정, 새벽신, 살필성 이렇게 내자가 되어 있을 때는 거의 해석이 두 개씩 묶어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가령 보세요. 날 저물혼 정할정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뭘 정해드려요? 부모님 누워서 편히 쉴 잠자리를 봐드리고 새벽신 살필성 새벽이 되면 부모보다 일찍 일어나서 밤새 잘 주무셨는지 안부를 살펴드리는 그런 효자의 자세를 혼정신성 이걸 줄여서 정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산다 하더라도 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불을 펴드리고 개고 이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에게 잘 주무시게끔 이불자를 펴드리고 새벽에 살피는 이걸 현대로 좀 바꾼다면 자주 안부 좀 묻고 어디가 편찮으시지 않은지 병원에도 한번 모셔다 드리고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건 없는지 자주 물어보는 것 자체가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증자라는 사람이 부모한테 이불자리를 펴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옛날에 추웠을 때 이불자리를 폈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웠대요. 그래서 증자라는 이 제자가 이 효자가 이불에 한참 동안 자기가 누워 있는 다음에 자기 체온으로 이불을 미지근하게 데핀 다음에 그런 부모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게 했고 여름에 되면 너무너무 더워서 못 주무실까봐 밤새 지켜서 부채질을 해줄 정도로 부모님의 침자리, 잠자리를 그렇게 돌보는 것도 효도의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혼정신성은 부모님을 계속 살펴드리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만 드린 것처럼 동온하정이라고 해서 겨울동, 따뜻하론, 여름하, 서늘할 정.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증자 이야기처럼 겨울에 따뜻하게 주무시게끔 여름엔 시원하게 하게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난방기와 냉방기를 효도 차원에서 사드리는 것도 정말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뭐 가끔 유명한
그 광고 중에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는 광고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따뜻하게 시원하게 주무시는지 살피는 것도 효도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까 행복하시겠죠. 네 번째, 반포지효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같은 말로 오조사정이라고 해요. 하나씩 볼게요. 반자는 반대반, 포자는 먹일포, 이건 어조사지, 효도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씩 해석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조사지가 들어갈 때는 말을 도와주는 조사예요. 그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거의 뭐뭐으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다. 여기 는으로 해석이 됐겠네요. 그래서 반대로 먹여주는 효라는 뜻은, 까마귀가 어려서는 어미새가 애벌레를 잡아다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되면 자녀가 다 컸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 어미한테 먹이를 데려 반대로 갖다 준다라고 해서 그걸 반포지효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힘으로 컸지만 지금은 저희가 장성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받은 만큼 다는 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효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반포지효라고 하죠. 여기에서 쓰는 말은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까마귀도 하는데 사람이랴 라고 하면서 사람이 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포지효. 같은 말로 까마귀요 세조 사사로울 사 뜻정, 까마귀라는 새의 사사로운 정이다 라고 해서 반포지효가 유명하긴 하지만 오호사정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아니 오조사정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중간 점검할게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라고 해서 나의 모든 신체는 부모가 주신 선물이니까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다. 혼정신성은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처럼 안부를 자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효도다. 세 번째, 동혼하청은 부모님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제철에 맞게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 갖는 것도 효도다. 네 번째, 반포지효는 내가 장성하면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10분의 1이라도 갚아줘야 되는 것이 효도다라고 해서 반포지효고요. 마지막인데 5, 6번이 남았는데, 지독 지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한자예요. 이거는 혀로 핥아라고 해서 핥을 지자고요. 독자는 송아지 독자고요. 어조사지 뜻정자예요. 핥을지 송아지독 어조사지 뜻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에서 제가 좀 써봤어요. 핥을지 송아지 독인데 나중에 소와 송아지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미소가 자기 송아지가 너무 예뻐서 혀로 계속 핥아줍니다. 그것처럼 내 자녀를 정말 정성스럽게 혀를 핥아가면서 돌보는 그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어미는 정말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저렇게 자기의 새끼를 예뻐하는구나 라고 해서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정, 부모님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를 지독지정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네. 효도한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면, 그럼 무엇이 효도가 아니냐, 무엇이 불효냐, 그럼 내가 그 불효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면 효도겠다. 그래서 거꾸로 오불효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의 나쁜 불효자인데요. 뭘 하면 불효가 되냐면, 첫 번째, 게으르면 불효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할 리가 없고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첫 번째 불효고요. 두 번째는 노름하고 술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것도 큰 불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다 불효 같지요? 세 번째는 재물과 자기 처자식만이라고 썼는데,
돈을 너무 밝히고 부모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처와 자식만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는 돌보지 않은 것도 큰 불효라고 합니다. 저는 3번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돈도 정말 중시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내 식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불효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 처자식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공로와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돈을 너무 밝혀서 형제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돈으로 판단하는 행동은 큰 불효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번째, 유흥조화함이라고 하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 자식을 보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걸리고 불안하고 싫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불효라는 거. 마지막, 싸움을 좋아하는데 늘 싸움을 하고 다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면 부모가 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효도의 반대인 5가지의 불효예요. 그럼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처럼 살아계실 때 해야 되고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되고 이 5가지만 안 한다고 해도 정말 큰 효도가 되면 거기에 좀만 더 할 수 있다면 1번처럼 건강하고요.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고요. 내가 받은 만큼 그렇게 되돌려주는 행동을 한다면 효자라는 소리, 효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돈을 꼭 내가 부모님한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옛 시대부터 이렇게 효도에 관련 한자는 많습니다. 효도에 관련된 한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중요하다 하는 것만 뽑아왔는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효도의 마음이 쏙 들어가서 정말 한자를 배우고 인격이 수양되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효도를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효자들이 있어요. 그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효도 고사성어가 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어때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 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